그렇게 하고 나서 이 겉판, 뒷판이죠. 뒷판 쪽에 주머니를 만들 건데 이 뒷판의 주머니 같은 경우는 선택입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저도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하나 넣어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해볼지 아닐지 고민해 보시고 생략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주머니 만드는 것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적용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도안에 보면 이렇게 제가 재단을 하려고 도안에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하나 자를 겁니다. 그런데 이 도안을 그대로 대고 자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송곳으로 이 네 군데를 표시한 다음에 이것을 이어서 자르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넘어가지 않게 잘 자르는 거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쪽과 이쪽 잘린 단면에 엣지 코트는 칠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둔 상태로 엣지 코트는 먼저 조금 칠을 해둘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도안을 따로 마련하진 않았지만 어떤 것을 만들 거냐면 이쪽에 이 입구 쪽에 들어갈 가죽을 하나 재단을 할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이 폭이 145잖아요. 근데 145보다 양쪽에 최소한 한 6에서 7mm 정도는 커야 되기 때문에 더한다고 치면 한 150? 160? 160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160. 그리고 길이 같은 경우는 이게 14니까 160에 한 40mm 정도? 네, 160에 40 정도를 재단을 하는 거죠. 이쪽은 조금 얇은 가죽이 필요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안감과 약간 배색 느낌을 조금 주기 위해서 이것 가지고 재단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 사방을 살짝 얇게 피하를 해줍니다. 물론 충분히 얇다면 상관없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얇으면 좋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안감으로 쓰고 있는 게 생각보다 좀 무른 가죽이에요. 말랑말랑한 가죽이라서 조금씩 날이 꽤 날카로움에도 불구하고 좀 밀리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 가운데에는 보강 테이프 하나를 붙인 다음에 절반으로 접어버릴 겁니다. 본딩해서 접어버릴 거예요, 이건. 그래서 절반으로 접을 거기 때문에 이 보강 테이프는 이 절반 가상에 절반 선을 그어 놓고 이 안쪽 한쪽에만 붙게끔 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로 전체 본딩을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접힌 상태로 보강 테이프가 들어가 있고 이 U자 모양만큼 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제가 가죽 망치로 한번 두들기고 올게요. 그렇게 하고 제가 주머니 이쪽 안쪽에 입구가 되는데 이 들어가는 것에 안감을 재단을 안 해놨거든요. 이것도 도안을 따로 만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주머니 입구기 때문에 이것보다 양쪽으로 한 최소한 5에서 10mm 정도는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가 145이기 때문에 저는 한 165 정도 폭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높이, 지금 이 높이가 지금 한 1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대충 한 240 정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재단을 하는 거죠. 160에 240 정도를 자를 겁니다. 언제나 기준은 이 주머니의 입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인조 스웨이드인데 이거는 두께가 한 0.6 정도 될 거예요. 160에 240을 대충 얼추 그려서 재단을 하는 거죠. 이쪽 부분 안 쓴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어찌됐든 포인트는 주머니 입구 대비 조금씩 여유가 더 있게 재단을 하고, 전체 길이는 이 주머니로부터 내려갔다 올라오는 길이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 엣지코트가 다 말랐고요. 저희가 준비해 놓은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저희가 재단을 해놨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고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쪽이 주머니 입구가 돼서 이쪽 부분이 뭔가 이제 살짝 트림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처럼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요 안쪽에 이 U자 모양으로 고정을 먼저 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면 본딩을 해보면 되죠. 이걸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놓고 할까요? 그게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바짝, 여기도 완전 바짝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느낌처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엣지코트를 저희가 먼저 칠한 거죠. 원래대로면 조금 더 깔끔히 한 번 더 했을 건데 지금은 그냥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쪽 부분에 이 안감을 붙여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길 거라서 보면 입구 쪽이 이쪽이니까 이 입구 쪽에 이 아래쪽에 살짝 본딩을 하시고 하고 이건 어떻게 붙일 거냐면 이렇게 뒤집듯이 붙일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왜냐면 나중에 주머니를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올라올 거기 때문에 지금 이쪽이 위쪽이고 이쪽이 아래쪽입니다. 입구로 봐서도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쪽 라인을 구멍을 뚫어서 먼저 바느질로 고정을 해줍니다. 바느질을 전부 다 했고요. 그리고 본딩까지 다 해놨습니다. 제가 이거는 조금 길게 재단을 했는데 이거는 길이가 어느 정도로 오냐면 이렇게 말아 올렸을 때 이쪽 가장자리로 나가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붙여놓은 상태로 바느질하고 잘라버릴 거고요. 본딩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서 네모나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 입구 쪽 보면은 요거 이 위쪽에 저희가 잘라서 엣지코트 칠해 놓은 게 있잖아요. 여기까지 본딩을 한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서 붙여 볼게요. 이게 지금 이 정도까지 와야 되거든요. 이 느낌 정도 해서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남은 거라서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잘라버릴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봤을 때 이 주머니 한쪽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바느질을 이만큼 양쪽에 하나, 둘 바느질을 해줘야 이 주머니가 세로 방향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요. 이쪽 방향 같은 경우는 굳이 바느질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양쪽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그리고 이만큼을 바느질을 해줘야 터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 이 주머니도 완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완성이 되었습니다. 주머니가 이렇게 되게끔 완성이 되었고요. 여기도 바느질을 해줬고
그 다음에 어떤 걸 할 거냐면 이 안쪽에 보강이 붙을 위치를 먼저 한번 표시를 할 겁니다. 이거는 앞판이죠. 앞판을 만들 때 했던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려주시고, 여기도 맞춰서 한번 대충 그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뚜껑 쪽을 한번 제가 그려 놓을 거예요. 뚜껑의 위치, 접히는 라인이죠. 나중에 접힐 거라고 저희가 도안상에 표시해 놨던 이 라인도 약간 끝단 표시를 해둘 거고요. 이 뚜껑 덮이는 라인도 제가 표시를 해둘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 두 라인은 살짝 꺾어서 붙이고 여기서도 꺾어서 붙일 거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본딩하기 전에 뚜껑에 핸들이 달리는 위치도 미리 체크를 해둘 겁니다. 이거는 옆판에 그 링을 고정하기 위한 탭을 붙였던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맞춰놓고 위치를 미리 체크를 해두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핸들 같은 경우는 먼저 붙여서 바느질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보강과 같이 뚫어서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 이 보강을 먼저 붙일 겁니다. 그러면 가장자리만 본딩을 하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한번 살짝 맞춰 보시고 이 폭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쪽이 지금 뒷판 쪽이에요. 뒷판 쪽만 먼저 고정을 시켜 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휘어 붙이셔야 돼요. 이 모양을 잡아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쪽에 나중에 꺾일 거라고 표시해 놓은 이 부분에서 LB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이제 굽혀지기 때문에 이렇게 굽힌 상태로 이것을 말아 붙이셔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말아서 모양을 잡아 주시는 거죠. 이렇게 꺾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뚜껑 쪽도 마찬가지예요. 뚜껑 쪽도 이 부분에서 살짝 꺾이기 때문에 이렇게 꺾어서 모양을 잡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 휘어지는 느낌에서 주름이 가거나 우는 게 없는 느낌이 되도록 항상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꺾어져 있는 게 정상이고요. 이렇게 폈을 때 여기가 좀 덜 붙었네요. 지금 제가 꾹꾹 안 눌러서. 그러면 이렇게 폈을 때 이 두 군데서 약간 주름이 지는 게 정상인 거죠. 왜냐면 저는 휘어 붙였기 때문에. 자, 이 상태로 이 뚜껑 쪽에 이렇게 핸들을 고정해서 뚫어서 바느질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본딩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보강이 같이 바느질이 되게끔 한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이라도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가죽 한 장에 힘이 닿는 것보다는 보강이 같이 바느질 되는 게 좋은 거죠. 이렇게 해놓은 은색이 딱 덮이게끔, 그리고 여기도 수평 맞춰서 은색이 딱 덮이게끔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나중에 뚜껑이 덮여서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구멍을 뚫어서 바느질 해보겠습니다. 이 구멍 뚫어서 바느질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옆판에 했던 바느질과 동일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워져 있고 핸들이 달려 있다라고 보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뚫어서 바느질을 똑같이 해버리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는 생략을 할게요. 이렇게 바느질까지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거판 쪽에 거판과 보강까지 붙인 상태로 핸들 그리고 주머니까지 다 완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본딩도 다 해놨는데 가장자리 전부 다 본딩을 했고요. 이것도 가장자리를 본딩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휘어 붙이면 당연히 남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조금 넓게 본딩을 했어요. 왜냐면 붙여놓고 자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살짝 얹어 볼게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 안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당기면서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튀어나오면 잘라버리면 되기 때문에 맞춘다기보다는 제가 살짝 당겨 붙이면서 나중에 잘라낸다고 생각하고 살짝 당겨서 붙일게요. 살짝. 그러니까 안감이 조금 튀어나오게 붙이는 거죠. 그리고 특히 보강을 붙이면서 이 뚜껑 쪽에서 꺾어서 한 부분들은 똑같이 휘어서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 부분인데 여기를 이렇게 휘어서 붙여주시고 이 뚜껑 이 부분에서도 살짝 휘어서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튀어나온 이 안감은 다 잘라버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곡선 부분 이 네 군데 다 한 다음에 이 앞판을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먼저 다 뚫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뚜껑까지 전부 다 뚫는 거죠. 튀어나온 안감 재단하고 라운드 네 군데 없애고 그 다음에 전체를 다 뚫어버릴 겁니다.